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범띠는 언제 좋아지고 본인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스케줄을 관리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범띠가 이렇게 돼지띠를 만나게 되면 이미 뭐 돼지띠에는 재작년에 지나버렸는데 다음에 오는 돼지띠를 준비하신다는 마음으로 잘 보시고 좀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은 인수가 됩니다. 인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흔히 말하듯이 문서운, 보통 이제 뭐 계약운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더군다나 이렇게 인수가 와서 이 돼지띠라는 글자 안에는 임이라는 이 인수 기운이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육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육합이 이렇게 되면 이때 보통 일단 계약 및 협약을 진행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건 나쁘지 않으나 이 해라는 글자, 우리가 보통 이제 범띠가 해를 만나면 이것은 곧 겁살이 됩니다. 겁살이라고 하는 이 겁자는 빼앗기다, 겁탈당하다 할 때 겁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계약서가 와서 겁살에 해당된다면 뭔가 계약 및 협약을 할 때 주의할 필요가 일단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잘 활용하면 특히나 이제 남의 계약을 내가 빼앗아 오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찰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본인이 경쟁력을 갖추면 남이 계약될 것을 자기가 좀 더 뺏어오는 그런 좋은 일이 일단 벌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겁살 같은 경우에는 이 호랑이라고 하는 글자는 보통 이제 화운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화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해라고 하는 강한 수를 만나면 그 에너지가 굉장히 약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범띠가 어떤 일을 하다가 이 돼지띠를 만나게 되면 굉장히 그 하는 일을 멈추고 다시 새로운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경향이 있게 되고, 아니면 이제 기존에 하던 것을 뒤집고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리셋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고, 그다음 만약에 새로 시작이 되더라도 크게 걱정할 건 아니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일단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범띠가 이렇게 쥐띠를 만나게 되면 이것 역시 인수가 되고요. 이건 또 조객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은 여전히 신중할 필요가 있고, 더군다나 이 쥐띠는 제살이 되는데, 제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범띠는 화운동을 하는데 이 쥐띠는 한마디로 수중에, 그러니까 범띠는 불운동을 하는데 이 쥐띠라고 하는 이 자라는 글자는 물 중에 가장 강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물이 이 불의 영향을 굉장히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제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띠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위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보통 아래서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온 인자가 본인의 활동성을 약화시키거나 축소시킨다는 것을 보통 이제 하극상한다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범띠가 쥐띠를 만나면 활동이 축소될 수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연장선상에서 어떤 식으로 벌어지냐면, 범띠가 한마디로 이제 그 돼지띠를 만나서 모든 것을 겁탈당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리셋당하는 그런 시점이 되고, 그래서 모든 것 어떤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 에너지를 잃어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활동이 일단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그런 것이 아니라 겁살 때에 본인의 경쟁력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다면 남들 것을 빼앗아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만약 자기가 예를 들어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서 로스쿨에 들어가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 오히려 이 쥐띠해에 이 제살을 만났을 때에 오히려 로스쿨에서 상당히 좀 좋은 성적을 갖게 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유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임묘진, 한마디로 이제 호랑이띠하고 그 다음에 토끼띠하고 용띠가 돼지띠나 쥐띠를 만나게 되면 그걸 이제 급각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원래 제가 외우고 있던 신살인데 한번 제가 한번 써봤는데, 뭐냐면 이제 급각살이라고 하는 거, 급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보통 이제 다리 할 때 각자입니다. 그래서 이건 급하다 할 때 급자인데, 보통 어떤 일에 이제 많이 응용을 하냐면 관절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이제 다리 하체나 아니면 이제 그 팔 뭐 이런데 보통 이제 그 뼈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런 거에 많이 급각살을 이용하곤 하는데, 이 범띠가 쥐띠를 만나게 되면 아무래도 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신장, 그다음에 방광 이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신장이 약화되면 허리가 아픈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안 좋아지면 하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콩팥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범띠이면서 콩팥이 안 좋으셨던 분들은
쥐띠를 만나게 되면 약간의 신장 약화에 의한 관절통에 좀 유의해야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범띠가 소띠를 만나면 이것은 곧 재물이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소라는 글자는 토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호랑이라는 글자는 목이 되니까 목이 토를 이렇게 극해서 재물로 삼는데, 만약에 본인이 마침 땅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럴 때 일단 돈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땅이고 토를 의미하니까요. 그래서 본인이 극을해서 버는 재물은 의외로 의외성 재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고, 그다음에 사업 재물이라고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보통 이제 이 축중의 기토를 재물로 삼을 때는 좀 예정돼 있던, 원래 본인이 갖고 있던 어떤 그 투자라던가 아니면 이제 사업에 의해서 버는 돈이라고 일단 보시면 돼서, 한번 범띠인데 소띠를 만날 때가 된다면 본인이 갖고 있던 토지를 활용해서 한번 재물을 벌어보는 것도 일단 방법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일반적으로 일단 사업 강화에 의한 재물운에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 일단은 그 재물이 들어오게 되니까 보통 이제 새로운 확장을 꾀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축이라는 글자는 봄을 맞이하기 위한 정글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곧 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축다면 인, 즉 호랑이가 되니까 자신의 해를 맞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좀 더 드러나는 해가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한 준비하는 해로 삼으면 좋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단 범띠가 범띠를 만나게 되면 이것은 곧 비견이 되고요. 그래서 자기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해가 되기 때문에 또한 지살이 됩니다. 지살은 곧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죠. 그래서 범띠가 범띠를 만나면 지살이 굉장히 왕성해지니까 뭔가 이전에 굉장히 준비를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범띠를 만났을 때 새로운 시작을 도모하면 일단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호랑이가 두 마리가 되는 것이니까 보통 이제 활동을 강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인물들과의 협조를 통해서 활동을 강화한다면 더욱더 좋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범띠가 호랑이가 어쨌거나 두 마리가 되는 것이니까, 호랑이가 두 마리가 되면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싸움이 잘 일어나게 마련인데, 서로 우위를 점하려고 남들과 다투지 않도록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이 굉장히 왕성해지면 곧 목이 왕성해지는 것을 의미하니까, 이렇게 되면 일단 두 가지가 약화가 되는데, 첫 번째가 토가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목은 토를 극하게 되니까 토가 약화되는데, 토는 곧 소화기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이 굉장히 약화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폐나 대장, 호흡기나 기관지가 좀 안 좋으셨던 분들은 이렇게 호랑이 두 마리가 겹치게 될 때, 내년이 되는데 이럴 때 좀 더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범띠가 토끼띠를 만나게 되면 이것은 곧 겁재가 되니까 좀 더 주변 인물들과의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유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곧 연살이 됩니다. 보통 도화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도화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좀 더 알리고 자기의 사업체를 홍보하고 노출하고 광고하고 이런 것을 의미하고, 더군다나 인이라는 것은 이제 화운동을 하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방송 연예와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그 약간 엔터테인먼트에 관련된 분들, 그다음에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 영상과 관련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자신을 드러내는 데는 일단 좀 유리하다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굉장히 많죠. 연극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영화에 관련된 분들도 있고. 그런데 어쨌거나 이 범띠도 목이 되고 토끼띠도 목이 되니까, 더군다나 겁재라고 하는 인자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유대관계에 좀 더 주의하고 그 남들을 좀 더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는 데는 좀 더 유리해진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범띠가 용띠해를 만나면 이것 역시 재물이 되고요. 특히 매출 및 이익 강화를 도모해서 좀 더 재물을 버는 분들, 특히나 본인의 사업에 그동안 많은 역량을 투입하고 투자도 했었다면 용띠를 노려보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자신을 좀 더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고, 그 다음에 주변의 어떤 그 사업체들보다 본인이 월등한 어떤 능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좀 안 나왔다면 이렇게 용띠를 노려본다면 상당한 좀 매출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월살이 되니까, 월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갈살을 의미하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재물이 강화되고 이익이 강화될 때 주변에 돈 냄새를 맡고 붙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재물을 벌면서 월살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벌기도 하거니와 다시 많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니까, 이럴 때는 돈을 버는 것보다는 굉장히 관리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또한 상문이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다시 나가는 것은 뭐냐면은 혹여라도 불법이나 탈법을 해서 군관청으로부터 세금이 많이 나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벌금을 낸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항상 주의해서 돈을 버는 만큼 관리도 좀 해야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이 용띠라고 하는 인자는 이제 상문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곧 주변의 곡사와 초상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주변에 어르신 분들 중에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있다면 미리미리 찾아뵙고 인사를 하는 것도 일단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범띠가 이렇게 뱀띠를 만나게 되면 이것은 곧 식신이 되고요. 더군다나 일단 망신이 됩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제가 쓰진 않았지만 인사가 이렇게 형이 되니까 주로 형이 되면서 망신이 되고 이건 식신이니까 식신은 이제 본인의 활동을 강화하고 본인의 에너지를 외부에 노출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일단 활동이 강화되는 측면에선 유리한데 그러면서 자신을 좀 망각하고 경고망동하고 특히나 남을 배려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구설 시비가 생긴다거나 더군다나 이 사중의 경금은 편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가 형이 일어나게 되면은 아주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 법적인 문제가 야기된다고도 일단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법적인 어떤 그 형태 아니면 경찰 법원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그 골치 아픈 그런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범띠가 뱀띠를 만났을 때는 주로 인사 문제,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문제에서 상당히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한다면 어쨌거나 활동이 강화되고 더군다나 이 화라고 하는 것은 토를 생하기 때문에 토는 곧 범띠한테는 재물이 됩니다. 더군다나 사중의 무토가 또 재물이 되고요. 그래서 돈을 버는 거에만 너무 급급하지 말고 주변을 잘 관리하고 정돈해서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한다면 돈을 버는 데는 굉장히 좀 유리하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범띠가 말띠를 만나게 되면 이것은 뭐 상관이 되고요. 그래서 자신의 재주를 뽐내기에 좀 더 유리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체능에 관련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방송연예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글자가 됩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곧 장성이 되니까 이것은 완성, 전성기를 의미하고 더군다나 오라는 글자는 곧 화에 해당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라는 것은 펼치고 벌리고 뽐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조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재주를 뽐내는데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이 오를 만나게 되면 이건 곧 삼합이 되니까 합이라고 하는 것은 협약 및 뭔가 외부와 진행하기에는 더욱더 좋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니까 잘 진행하셔서 진짜 완벽한 전성기를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범띠가 이렇게 양띠를 만나면 이것은 뭐 재물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까 그 바로 전에 이렇게 말띠를 만나서 굉장히 노력을 쏟은 이후에 양띠해에 또 그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띠와 양띠를 잘 연결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좀 중요하고요. 더군다나 이제 말띠해에 본인의 역량을 10분 발휘했다면 이것은 곧 반환이 되니까 양띠해에 본인한테 좋은 자리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더군다나 이것은 곧 귀문이 되면서 재물이 되니까 특히나 이제 귀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몇 번 언급했지만 약간 상식적이지 않은 일, 내가 굉장히 후회할 일이 생기는 것이 곧 귀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이성관계에 좀 주의하고 그 본인의 어떤 그 심리적 단도리를 좀 잘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범띠가 원숭이를 만나게 되면 이것은 곧 명귀가 되고요. 이 귀자는 귀신 귀자를 의미하는데 즉 자신을 굉장히 압박하는 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년도부터 경고망동하지 않도록 좀 주의하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했을 때는 이것이 오히려 자기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명예가 될 수도 있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곧 역마가 됩니다. 그래서 이 원숭이를 만나는 것은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약간 압박과 제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마로서의 어떤 역동적이고 국제적이고 이동변동이 일어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약간 스트레스가 좀 있더라도 본인이 애초에 약간 활동적인 일을 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외국과 연결되는 일을 했다거나 아니면 영업적인 일, 막 돌아다니는 일을 했다고 그러면 정신적인 좀 압박과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좀 유리한 애가 될 수 있는데 이 원숭이라는 글자는 본디 이 호랑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극해서 조금 이제 건강적인 측면에서 좀 주의를 하는 것으로 일단 보통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인이라는 글자는 또 목이 되니까 특히 근육이 안 좋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좀 더 주의해서 건강관리도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범띠가 이렇게 닭띠를 만나게 되면 이것은 곧 명관이 되고요. 그래서 본인한테는 어떤 사회적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곧 유객이 됩니다. 유객은 예로부터 일단 건강에 좀 더 유의하라고, 그러니까 앞에서 굉장히 많이 달려왔기 때문에 이때 이제 그 장성을 넘어서 점점 자신의 어떤 운동이 약화되는 시점이 바로 유객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앞단에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쏟았기 때문에 특히 유객을 만나게 되면 특히 건강관리는 좀 더 신경 쓰시는 게 좋고, 더군다나 이것이 원진이 되기 때문에 유객이자 원진이니까, 원진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부조화를 의미해서 특히 주변과의 갈등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강에도 좀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을 좀 잘 돌아보고 주변 사람들과 척을 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자신의 명예를 얻었다고 해서 좀 자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일단 필요하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범띠가 이렇게 개띠를 만나면 이것은 역시 또 재물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화개가 됩니다. 화개라고 하는 것은 연구활동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특히 연구활동에 따른 재물을 버는 분들이라면 좀 더 유리하다고 일단 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재물이 와서 본인과 합의되는 것이니까 기존의 부동산에 어떤 매도를 해서 돈을 벌고자 한다고 한다면 이 범띠 같은 경우는 개띠를 좀 노려보는 것도 일단 나쁘지 않고, 합을 통해서 돈을 얻는 것이니까 뭔가 협약을 하거나 계약에 의한 재물을 얻는데도 상당히 유리하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범띠 같은 경우에는 개띠를 만났을 때 뭔가 본인이 주변과의 어떤 협약이나 계약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좀 집중하셔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범띠는 언제 출세하고 언제 재물운이 오고 또 언제는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